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마이크론, 블링컨 방중 시점 맞춰 중국에 후공정 6억 달러 추가 투자, 인도에는 후공정 10억 달러 투자 협의 20억 달러까지 늘 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중국의 패키징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에 6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 투자가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제재를 받는 마이크론의 투자 발표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의 방중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인도에서도 패키징 공장 신설에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2,722억 원을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패키징 공장의 경우 후공정에 속합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중국 투자는 미국의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투자가 가능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마이크론의 투자 발표를 미국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투자 규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전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마이크론은 인도와 후공정 공장 설립을 위해 준비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만약 이 후공정의 카드를 받지 않게 되면 인도의 투자가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더 늘게 될 것이고 중국이 수용하면 투자의 인도의 투자는 1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를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인도의 투자는 확실시되고 있고 인도에 힘을 더 집중하겠다. 지금 향후 투자 금액을 봐도 인도의 투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이 모를 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마이크론, 블링컨 방중 시점 맞춰 중국의 후공정 6억 달러 추가 투자, 인도에는 후공정 10억 달러 투자 협의 20억 달러까지 늘수입니다. 16일 로이터는 마이크론이 중국 SNS인 위챗에 향후 수년간 중국 시안에 있는 자사 패키징 시설에 43억 위안, 약 6억 300만 달러 투자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6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해당 투자금으로 패키징 장비를 구입해 모바일 디램과 낸드, SSD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후공정을 통해서 완벽한 이 모바일 디램, 낸드, SSD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패키징 장비는 대만의 파워텍 테크놀로지의 시안 자회사에서 구입한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로 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중국 직원 수가 4,500명을 넘길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마이크론이 중국 당국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도 성명에서 이번 투자는 중국 사업에 대한 마이크론의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 투자를 한다는 것. 그것도 패키징 사업에 지금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패키징 사업에 그대로 인도에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인도에 투자를 진행하는 마이크론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마이크론이 인도의 칩 패키징 공장 설립에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2,722억 원을 투자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 금액을 보더라도 6억 달러 정도의 중국 투자, 그리고 10억 달러 투자의 인도 투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규모만 봐도 인도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 물론 땅을 더 파기하고 이것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죠. 이는 미국이 중국 밖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상에서 마이크론의 투자금은 최소 10억 달러며 최대 20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다음 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바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만 협의 중에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의가 완료된다고 보장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의는 될 것이다. 이제 투자금의 투자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10억 달러가 될 것이냐, 20억 달러가 될 것이냐, 그 차이만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규모 협의는 18일에서 19일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결과에 따라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이 이루어지면 모디 총리의 메이드 인 인디아의 계획의 승리이자 미 정부의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가 모든 반도체 공장 설립의 비용을 절반을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세계 칩 제조업체들의 인도 유치를 위해 1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도로 속속 들어가고 있고 후공정 그리고 전공정도 지금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후공정이고 다른 분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이 끝난 제품들을 가져다가 후공정에서 여기서 수출해서 판매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모디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뉴델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 기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모디 총리는 21일 미국을 방문해 22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자, 이 내용까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도의 지원, 인도의 투자, 그리고 중국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한국 업체들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마이크론에 중국에 의해 제재를 당했을 때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이번 제초로 그렇게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그 반도체 공장의 제재가 풀릴 것이냐?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반도체 공정은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전공정과 조립,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후공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패키징 장부도 중국에 진출한 대만 회사를 통해 장비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재 대상에 전혀 걸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반도체 공정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주요 반도체 공장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시안에 테스트와 패키징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도체 공정, 특히 D램 공장 같은 경우는 대만에 주력 공장이 있죠. 대만에 주력 공장이 있으면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곳에서 가져다가 중국에서 패키징을 하고 그리고 테스팅을 하면서 지금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표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전공정은 자료로 봐주시고 후공정에서 패키징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로와 전자제품 보도의 정기적 신호 및 연결 및 보호입니다. 그래서 패키징 작업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테스트하고
완제품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제품 형태로 오는 거예요. 반제품 형태로 오고 패키징 그리고 조립, 패키징 이것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 만들고 여기서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는 자사의 패키징 공장의 증설을 통해 또 한 번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며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에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략을 바꾼 미국에게도 패키징 공장 중국 투자는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증설은 대중 전략이 디리스킹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전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지금껏 언급은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를 언급했지만 테스트 패키징 공장이 있는 마이크론, 인텔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게 한국의 그 신문에서 나온 그림인데 미 하원의 마이크 갤리거 미중 전략 경제 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로이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하면서 시안에 있는 랜드 공장, 우시 다롄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저우에 있는 후공정 그리고 충칭리에 있는 후공정에 대해서는 생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후공정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약간 제외된 좀 멀리 떨어진 이러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TSMC를 비롯해 인텔, 마이크론, 온세미컨덕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피니언, NXP, 글로벌 파운드리,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장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우시, 시안, 청두, 다롄, 난징, 광저우, 우한, 수저우 등 중국 전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보면 알겠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다른의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은 이미 SK로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만의 파워칩과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가 지금 현재 난징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청두에도 글로벌 파운드리 공장이 있지만 지금 공장 자체가 멈춘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MC 공장이 샤먼에 있고 그리고 광저우에 로직 반도체 홍하이 정밀 공업이 지금 로직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들 제재가 다 가능할 것이냐? 물론 그렇지 않죠. 지금껏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언급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금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만 지금 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증설은 대중 전략이 디리스킹에서 말하자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에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만 보더라도 여전히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번 1년 단위로 지금 이 제재 예외 연장 이게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재 수준 그래서 ASML의 제재 수준이 어느 쪽까지 올라오냐라는 거죠. 이미 일본과 같은 경우는 45나노 수준의 반도체 장비 제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지금 45나노 수준까지 노광 장비 제재를 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었는데 네덜란드가 미국의 제재 열차에 탑승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재가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이냐? 아니면 일본의 제재처럼 미국이 지금 향후 제재의 수위를 40나노로 맞추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올리느냐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네덜란드까지 45나노 수준을 올리게 되면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더 포함이 됐냐? 일단 TSMC는 포함이 돼요. 그리고 UMC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까지 이제 미국이 제재가 지금 40나노까지 되고 이렇게 되면 DRAM, NAND 플래시 전부 다 들어가요. 파운드리 업체도 화학반도체는 지금 블랙리스트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제재 대상 계속 걸려 있는 상황이죠. SMIC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푸젠진화가 여전히 제재 두들겨 맞고 있고 허페이 창신 메모리, YMTC 이 제재가 다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에 지원을 하겠다. 6억 달러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한국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애외사항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